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수능 특강에 실린 이장이 봄은 고양이로다 현대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으로 이해하기에 이제 첫 번째 이장이의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친근한 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 이장이의 봄은 고양이로다를 읽으면 그 일본 작가 나스메 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소설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고양이라는 속성이 지니는 우리한테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요, 1924년 금성이라는 논예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4년이라는 그 시기는요, 시를 나눌 때 우리 1910년대 개화기부터 1920년대의 시와 1930년대의 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20년대와 30년대 시가 주로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바로 현대시입니다. 그런데 20년대 같은 경우는요, 성격이 이제 민족적이고 굉장히 전통주의의 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인 하면은 김소월 그리고 한용운이 있어요. 두 시인 모두 여성적인 어조로 우리 민족의 한이라든가 어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그런 여성의 모습을 강조를 했는데요. 1930년대는 1920년대와 비교해서 굉장히 다른 풍조를 가지는데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이 모더니즘은요, 말 그대로 현대적인 것입니다. 1930년대가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많은 문명들이 생경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현대적인 그 트렌드에 맞게 시를 내용적인 한이나 정서, 슬픔 이런 것에서 형식적인 부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요. 특히 이제 시각이 잘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형식만으로도 굉장히 문학적인 미적 가치, 그 텍스트만으로도 우리한테 주는 그런 가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24년에 발표된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같은 경우는 20년대에서 30년대로 이행하는 그 가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요, 제목부터 나오지만 이 봄은 고양이로다 A라는 봄이라는 원관념의 대상이 바로 B라는 보조관념, 고양이로 지금 은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딱 하나로 집어서 얘기할 수 없죠. 봄은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요. 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념적인 그런 화려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더니즘의 감성으로 고양이라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이 시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또 이제 즉물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실제 사물에 비추었다, 즉시 사물에 비추었다 해서 즉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시의 전문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는요, 총 4연으로 구성된 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봄이라는 그런 속성을 고양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줬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 그 다음에 고양이의 입술, 그 다음에 고양이의 수염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에 각각 봄의 속성을 넣은 거예요. 자, 1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꽃가루와 같이라는 거는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비유적인 표현, 그것도 직유법이죠. 이 꽃가루가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것과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래요. 그러면은 이 부드럽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피부로 전달되는 거예요. 바로 촉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촉각적 심상이 잘 활용되고 있고요. 이 원간염은 고양이의 털이고 보조간염보다 꽃가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흔은 뭐냐면 이 당시 그때 표기인데요. 고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봄이 어떤 거? 향기가 난대요.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후각적 심상이에요. 이게 어리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서 이 도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연과 운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운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뭐 가군이라고 하고요. 이 가군은요.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탄조, 영탄적 표현 이렇게 얘기할 때 느낌표라던가 아으 뭐 이런 감탄사를 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영탄적인 어미, 영탄조의 어미만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영탄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도다 이런 게 영탄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털이 굉장히 꽃가루처럼 부드럽고 거기에 봄의 향기가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운다는 건 이제 후각이 어리는 모습이라고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방금 그 1연에서는 꽃가루였다면 여기는 뭐예요? 금방울. 굉장히 그 동글동글한 방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울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무엇?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는요,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인데 여기는 뭐예요? 호동글한 자, 호동그랗다라는 표현은요, 이거 굉장히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 호젓하고, 조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호젓하다는 건 뭐냐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또는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얘긴데요. 우리 고양이 눈이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고양이 눈을 보면은 좀 뭔가 그냥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순수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이 많이 고양이에 들어가 있다고도 뭐 소설이나 문학에서도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냥 이 고양이의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동그랗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뭐뭐과 같이 뭐뭐한 고양이의 무엇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을 또 다른 말로 통사라고 합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이 일어나고요. 이런 반복은 항상 리듬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듬감 곧 운율감이고요. 자, 이 눈에는 뭐가 흐르냐면 미친 봄에 무엇이 불길이 흐르도다. 자, 아까는 봄의 향기라는 후각이 나왔다면 지금은요. 미친 봄의 불길, 빨간 불길이 무엇으로 아주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이 시는 전체적으로요. 1연하고 3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연하고 4연.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1연, 3연과 같은 경우는 감각적이에요. 봄의 향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털이 이렇게 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성적인 이미지를 갖거든요. 근데 2연하고 4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느낌이. 그 다음에
굉장히 움직임이 강해요. 이런 걸 보고 동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움직임이 파악됩니다. 여기서도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라고 얘기하면 향기가 가만히 이렇게 어리는 거랑 다르게 확 이렇게 불길이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봄의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사면, 이어나고 사연이 이렇게 대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 시의 또 큰 특징입니다. 그럼 사면을 볼게요.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자, 여기서요. 고양이의 입술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되게 고요하게 다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요하다는 건 우리가 소리로 느낄 수 있으니까 청각. 그 다음에 다물었다는 건 역시 시각. 이런 게 파악이 됩니다. 포근한 봄 조르비 떠돌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포근한은 뭐겠어요? 이거 예전 표기라서 지금 이어쓰기가 안 된 거예요. 포근한 봄의 졸음을 얘기합니다. 포근하다는 거는요, 바로 촉각이고요. 봄의 졸음이라는 건 봄의 어떤 나른한 그런 거. 우리 봄이 오면은 뭔가 기분이 조금 이렇게 붕 뜨면서 약간 낮잠을 자고 싶은 그런 아주 따뜻한 이미지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뭔가 고양이가 봄 햇살을 받으면서 그 마당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이 쉽게 이미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돌아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사연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군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1, 2년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여기서 봤던 가군이 그대로 여기서도 보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역시 1연 사면, 2연 사연이 대응된다는 게 여기서 입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움직임은 없잖아요. 근데 날카롭게 쭉 뻗은 이런 거 역시 남성적이에요. 그리고 쭉 뻗은 이런 것들 조금 더 역동적이죠. 그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이것도 시각. 그 다음에 푸른 봄의 생기 이런 것도 뭐냐면 시각적.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봄의 어떤 생명력, 생동감을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로 가군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쉽게 봄이 와서 그것을 고양이에 빗대어서 봄의 느낌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었고 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다소 이장이라는 시인의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